예, 안녕하세요. 네, 데뷔의 레이디오 27회, 네, 데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지난번 스트리밍에서는 제가 그 공지를 날짜에 오타가 나서 11월 20일인데 12월 20일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예. 만약에 오타로 인해서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그런 오타는 생기지 않도록 잘 보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지각하시는 분들 호명합니다. 렛츠 기릿 시작 늙은 데비님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주제가 최유기인데요. 썸네일이 그 8개가 녹음하는 모습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삼장일행 캐릭터가 다 있는데 제가 8개 팬이어가지고 8개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최유기는 지금 제가 4부를 아직 못 만들었는데 참 애니메이션 만화책은 참 그림이 예뻐요. 네, 그림이 너무너무 예쁜데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저도 늙은 데비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주님. 형석용님,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와봐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피곤한지 혀가 헐었는데 발음이 조금 안 좋아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장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보면 삼장 일행 중에서 이 주인공 4명 중에서 이게 파가 나눠지죠, 보통. 오늘은 그 만화책 이야기보다도 제가 그 일러스트를 많이 모아놨었는데 일러스트를 많이 가져왔어요. 워낙에 이게 작가님이 일러스트가 훌륭한 작품이다 보니까 일러스트 모으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이에요. 진짜 굿즈 같은 것도 참 잘 나오는 작품이고, 그래서 최유기 같은 경우는 썸네일을 정할 때 참 즐거운 행복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화책 이미지나 애니메이션 이미지보다 일러스트를 많이 갖고 와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는 거,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면 최유기는 시리즈가 굉장히 많죠. 그 최유기 첫 번째 시리즈 만화책이 97년도에 연재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최유기 리로드가 2002년도, 그리고 최유기 리로드 블래스트가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직 연재 중인 상황입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좀 일찍 자요. 피곤하니까 혓바늘이나 돋지. 요즘 그 실사판 리뷰를 준비하고 있어서 빨리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보다 보면 잠이 깨요. 저 이거 만화책 다 읽어봤어요. 3장 너무 좋아요. 저도 만화책 다 읽었는데 리로드 블래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재 중이라서 한 1권까지 읽었나? 많이는 못 읽었어요. 워낙에 작가님이 건강에 안 좋으셔가지고. 이게 서유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이죠. 이런 서유기, 그 도원양에서 이제 우마왕이 부활하려 하고 마이너스 파동으로 자아를 잃고 요괴가 흉악해지니까는 그 현장 3장이랑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이제 관세음보살의 명을 받고 서쪽으로 향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최유기가 일단 서유기를 모티브로 해왔습니다만 서유기랑 최유기가 일본어로 발음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유기라는 말은 이제 단어 뜻 자체는 가장 노는 서유기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작가님 피셜로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하더라고요. 솔라빔님, 건강이 안 좋은 작가들이 많네요. 이래라 토가시.
그거 보면 워낙에 소유기는 이게 그림체가 작가님이 장인 정신이 느껴질 정도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보면 비율이 그림 비율이 참 이게 애니화하기 힘든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잘 안 나왔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나는별 그대는 우주님, 통기수기, 오즈님, 해피님 님들 없나요? 라고 하시네요. 오늘 안 들어오셨나봐요. 네. 그래서 서유기를 모티브한 작품이죠. 저는 채우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서유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나라라 슈퍼보드, 예.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손오공, 저팔계, 뭐 사오정, 삼정법사 이런 캐릭터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 허영만 작가님이 그리신 만화책이죠. 뭐 입안에서 나방이 나오고 사오정 같은 경우는 저팔계는 바추카포를 쏘는 이런 캐릭터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손오공이라고 하면 뭐 드래곤볼, 서유기를 모티브한 작품이 많아요. 보면 일본에서 슈퍼보는 우리나라 만화입니다. 네. 예, 드래곤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이미지죠. 보통 이게 우리나라에서 서유기라고 하면 야 근데 최유기가 딱 등장했을 때 전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뭐 삼장법사가 뭐 머리카락 저렇게 금발 미남 뭐인 것도 그렇고 보면 이제 삼장법사랑 손오공은 누군지 딱 감이 잡혔는데 솔직히 이 4명 중에서 누가 사오정이고 저팔계냐고 물어봤었어요. 저는 나는별 그대는 우주님 나도 사오정 같다고 많이 하던데 사오정 어떤 사오정 채우기의 사오정 멋지다는 뜻이겠군요. 네. 채우기를 딱 보고 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냥 재미삼아 비교자를 가져왔는데 이게 슈퍼보드의 이 손오공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요 드래곤볼 이런 손오공 이렇게만 알고 있던 손오공이 체육의 손오공 봤을 때 이 사람이 손오공이라고? 그러고 너무 어린 인물로 나오니까 원래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네, 손오공이 제가 나이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최우기에서는 제일 막내 어린아이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뭐 나이로 치면 손오공이 나이가 많겠습니다만 외적으로는 나이가 가장 어리죠. 정말 손오공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손오공은 일러스트를 모으는 재미가 있는 이유가 초창기에는 이제 정말 어린애 모습이었는데 이게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성장해가는 게 눈에 보여요. 예. 보면 봉인당했을 당시에는 이게 신체가 성장하지 않았나 봐요. 나는별 그대는 우주님 어떤 사오정이라고 했다고 늙은 데비님 사오자고.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삼장법사 삼장법사 예. 보면 삼장법사 캐릭터가 그 서유기에서는 끄떡하면 그 3명의 요괴들을 힘들게 하는 민폐 캐릭터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총 쏘고 담배 피고 먹을 거 다 먹고 불량땡중 캐릭터로 나오죠. 보면 최욱의 매력이었던 것이 기존의 서유기의 그 유명한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이런 걸 반전시키고 그랬던 설정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욕도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삼장법사 그냥 스님인 줄 알았는데
스님을 이렇게 젊은 미남 3장은 슈퍼보드 버전이 원작 고증을 잘하는 듯이라고 하시네요. 보면 우리나라 성우분은 이제 홍시호 성우님이 더빙을 해주셨죠.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손오공 역에선 김영선 성우님이 해주셨고요. 참 3장 일러스트가 참 멋있어요. 분위기도 있고. 근데 3장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제일 작품이 많죠. 제가 진짜 애니메이션 편집하면서 3장을 너무 많이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오정, 입에서 나방이 나오는 그 사오정. 이인호님, 미남 저팔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보게 될 줄이야. 맞아요. 사오정도 슈퍼보드의 사오정을 생각을 했었는데, 야, 진짜 사오정이 이렇게 어무파탈 캐릭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보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요괴인 캐릭터 나오죠. 사생아로 나와가지고 참 안타까운, 다들 보고 과거사가 참 안타까운 캐릭터로 나와서 보면 서유기의 그 캐릭터랑 좀 전체적인 바탕 스토리를 가져왔는데 이 등장인물들의 이 설정, 성격, 이미지 그리고 과거사를 연결시킨 게 참 재미가 있었어요.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되게 고대 중국 이런 느낌인데 거기다가 하이테크놀로지를 섞어서 선인계와 잠시만요.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데비님 팬사인회 있다는 소문이 진심인가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네요, 제가. 전 사인이 없어요. 김하영님, 데비님 너무 오랜만에 뵈요. 지금 방금 사연 쓰고 오느라 늦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일찍 써서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아까 제가 보낸 사연도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레이디오는 최욱이군요. 본지 너무 오래돼서 시험 끝나면 데비님 영상을 다시 봐야겠군요. 사연을 보내셨네요. 사진이 있네. 해드리겠습니다. 늙은 데비가 풀네임이냐고 하시네요. 네, 풀네임은 송현직님, 서유기는 원래 전편 후편 있어요. 전편은 전생편이에요. 청계에 있을 때요. 최후기에도 이게 전생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나 호칭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죠. 네. 사오정은 김한진 성우님이 하셨는데 저는 김한진 성우님이 이렇게 섹시한 보이스를 낼 수 있는지는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데비님 풀네임입니다. 구독자님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진짜 슈퍼보드의 사오정만 생각하고 봤다가 진짜 깜짝 놀랐죠. 보면 최욱이 네 명의 인물들은 그냥 여성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취향을 다 모아놓은 캐릭터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우님, 짱구 아빠죠? 사오정 성우님. 네, 현재 짱구 아빠이신 성우분이시죠. 이사오정으로. 참. 근데 가장 많이 바뀐 건 바로 저팔계죠. 원래는 저팔계가 여자들한테도 관심 많고 막 이런 캐릭터였는데 저팔계의 설정이 사오정한테 간 권동현님, 데비데비 뿅이라는 말과 함께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팔계 팬이 된 이유가 이런 갭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4명의 캐릭터를 봤을 때 저팔계가 누군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돼지 요괴인 캐릭터만 봤으니까. 근데 저팔계가 누구예요? 그랬는데 저 김승준 성우님이 연기하시는 저 캐릭터가 저팔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입덕의 시작이었죠. 김혜준님, 데비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애니 요약 영상 업로드 하실 때 실제로 그 애니를 1화부터 전부 다 보고 영상 만드시나요? 1화부터 전부 다 보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텐데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다 봅니다. 네, 채우기는 첫 번째 시리즈 환상마전 50화 다 보고 그리고 2부 그리고 3부였던 리로드도 26편인가 다 봤어요. 몬스터도 72편 다 봤고요. 박세현님, 진짜 어릴 때 읽은 서유기와 너무 다른 비주얼. 아주 그냥 어린 마음을 불질러 놨습니다. 진짜 저팔계, 그 돼지 요괴인 걸로 알려진 그 저팔계가 이런 신사적인 미남으로 보면 과거사도 굉장히 가슴 아프죠. 네, 로맨스. 뭐 요괴화한 모습도 멋져요. 보면 돼지 요괴 뭐 이런 느낌, 이런 설정이 아니고 최요괴에서는 이제 원래 인간이었다가 그 요괴를 너무 많이 죽여서 1000명을 죽였나요? 100명이었나요? 제가 최요괴 애니메이션 그 요약하고 딱 끊어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요괴를 너무 많이 죽여서 그리고 요괴를 너무 많이 죽이면 그 인간이 요괴가 된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요괴에 대한 증오가 호르몬의 불균형 마이너스 파동이 너무 과해져서 요괴로 변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데비님 오다 주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사드세요. 예, 후원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풍족하게 보내겠습니다. 인증샷도 보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메비우스님, Q&A 영상 찍으신 게 있을까요? Q&A는 제 영상 목록들 보시면 실버 버튼 언박싱 할 때 Q&A 질문을 접수받았던 거를 제가 정리해서 업로드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동현님, 우주님이 석유부자셨지 이길 수가 없다 유유. 권동현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갭 차이. 제가 정말 8개 팬이었습니다. 일본판 성우분도 원래 제가 워낙 팬이었던 이시다 아키라 성우님이셔서 일본판도 참 좋아했는데 한국판은 김승준 성우님이죠. 세쇼마루 성우님. 네, 너무 좋아요.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통기수기님 지각이십니다. 공개 처형. 박세은님, 데비님 크리스마스 계획 있나요? 크리스마스는 아마도 크리스마스 특집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라 영상 올리고 나서는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랑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민주님, 저는 에스카플로네랑 지구를 지켜줘 리뷰가 제일 재밌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뭐 악역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홍해야 팬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홍해야 이게 적 캐릭터지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삼장 일행과 적대시하는, 근데 또 적이지만 또 은근히 조력자 편이기도 한 그런 캐릭터죠. 한상마전 같은 경우는 손원일 성우님이 연기를 하셨고, 그리고 리로드에서는 최원영 성우님으로 성우 체인지가 되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손원일 성우님 버전이 참 좋았습니다. 예. 시간의 지평선님, 최욱이는 작가의 해석이 너무 좋았던 듯. 맞아요.
봉신연이 이번에 했던 그 봉신연이도 만화책이 인기가 많았던 게 봉신연이 소설이 굉장히 과격하고 그 원작 그 소설이 그렇게 막 캐릭터가 그렇게 막 사는 작품은 아니라고 해요. 제가 자세히 읽지는 못하고 그냥 자료나 이런 설정본만 이렇게 받아서 봐가지고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근데 그런 캐릭터들은 문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화책에서 충성적인 충신 엄청 살린 작품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화나 복희 같은 경우는 뭐 우주인 외계인으로 재해석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중국 신화의 신적인 캐릭터로 많이 언급된다고 해요. 중국 신화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화와 복희가 또 실제 그 신화적인 내용으로 했을 땐 연인 관계였다고도 하죠. 건도엽님, 저번 주제가 비밥 실사판이라서 그런지 이번에 체육이 이야기하는 데비님이 더 신나 보이네요. 아, 실사판 지금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네, 열심히 작업 중인데 제가 그걸 왜 한다고 했는지 다시 또 찝어서 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뭐 볼 수가 없어요. 속이 안 좋아가지고. 네, 보면 여기 지금 다시 채우기로 돌아가서 채우기 첫 번째 시리즈 만화책의 최종 보스였던 신이란 캐릭터. 예. 신이란 캐릭터죠.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채우기 시리즈 첫 번째 환상마전이 끝나고 리로드에서, 왜냐면 환상마전 시리즈 나올 때는 채우기 첫 번째 시리즈가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신 캐릭터가 안 나왔어요. 잠시만요.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나라라 슈퍼보드에서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가 슈퍼보드였는데 슈퍼보드 보드 좋아하셨다고? 예. 염천님, 데비님 안녕하세요. 데비님 목소리는 차분하셔서 자기 전에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면 그 채우기 시리즈 때는 첫 번째 시리즈 때는 이제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환상마전에서는 후반 부분에 염이 등장했죠. 일본판 이름으로 호무라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리로드에서 이제 첫 번째 시리즈의 악역인 신 캐릭터를 이제 보충한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은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염 캐릭터도 정말 인기가 많았죠.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판 성우분이 김민석 성우님이 하셨는데 이게 드래곤볼에서 베지터 성우님이셨어가지고 손오공 너는 나를 뛰어넘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사할 때는 드래곤볼을 보는 듯한 착각도 있었습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전 졸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유, 졸면서까지라도 들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채우기는 아직 완결이 안 났고요. 현재 블래스트 연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헤이젤도 참 잘생겼어요. 원래 헤이젤은 그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로만 등장하려던 인물이었는데 작가님이 캐릭터의 디자인 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원작으로 수출한 역케이스, 예, 역수출 캐릭터입니다. 원래는 보통 만화책 원작이면 만화책에서 먼저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니로 가는데 이 캐릭터는 특별하게 애니 캐릭터로 먼저 나왔는데 그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원작에서도 받아들이게 된. 예. 이인호님, 방금 미래 보고 왔는데 2년 뒤에 데비님 최우기 넷플릭스 실사화 리뷰하신대요.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전 이제 비밥 이후엔 실사화 절대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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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작가님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작가님의 건강 상태를 제 트위터를 통해서 접하고 왔습니다. 작가님이 참고로 채우기가 이 담배 피는 캐릭터가 참 많잖아요. 이게
작가님이 그 담배 피는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이 담배 피는 그 기분, 흡연자의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가 완전히 애연가가 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캐릭터가 점점 담배 피는 캐릭터가 늘어난. 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시냐? 원래는 이게 자궁 근종이 있으셔가지고 자궁을 드러내고 뭐 그러셨었어요. 10년 전에. 원래부터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연재를 이어가셨었죠. 블래스트가 2010년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리로드 블래스트를 시작을 하고 했는데 이게 자궁 근종 때문에 섬유성 고리 형성증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수술을 해서 얼굴에 퍼진 종양을 다 제거하느라 얼굴 골격의 절반을 잃으셨다고 하고요. 눈뼈를 깎아내고 코하고 입 사이에 뼈도 제거하셨다고 합니다. 그 에나멜 상피종이라고 하네요. 예, 그런 후에도 최근에도 최근 소식이 올해 4월달이었는데 올해 4월달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척추관 협착증에다가 상악골 결손에다가 한쪽 귀 청력 손실에다가 저작 증후군에다가 시력 저하에다가 눈물 주머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만화업을 이어가는 게 옳았을까 싶은 회의가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연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46살이라고 하셨나? 뭐 40대 중반이신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솔직히 지금 리로드 블래스트가 2010년부터 해서 지금 정발본으로는 3권까지 나왔나요? 예, 나왔는데 솔직히 연재가 힘드실 것 같아요. 보면 그냥 살아있으신 게 대단할 정도로 눈이 한쪽이 안 보일 정도인데 근데 워낙에 이게 의욕이 대단하셔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참 대단한 작가님이십니다. 보면 아직도 담배를 못 끊으셨대요. 이 캐릭터, 이 흡연 캐릭터를 그리면서 이 심정을 이해하려고 폈다가 계속 담배를 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시다 아키라 성우님, 그러니까 이게 저팔계 역할의 성우님한테 장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썰이 있는데 그래도 끊지 못하신 것 같아요.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작가님한테 후원합니다. 저한테 후원하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 수가 없는데. 꽃숭어님, 원래 몸이 약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만화가라는 직업이 극한 직업일까요? 보면 자궁이 안 좋으셨는데 수술을 받고도 원래는 한동안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연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종양이 퍼져 나가신 것 같아요. 자궁을 다 드러나실 정도 때니까는 몸이 원래 안 좋으셨던 거죠. 송현직님, 북두의권 작가님도 눈이 안 좋아서 작화를 바꾸셨다. 참 이렇게 옛날부터 이게 90년대 막 이때부터 그림을 그려오신 만화가님들은 보면 건강에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채우기가 지금 시리즈가 총 2,500만 부 돌파를 했다고 해요. 판매 부수가. 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화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만큼의 인기를 누리던 그 만화를 그리시던 분들이 죄다 몸이 안 좋으시니. 베르세르크 작가님도 엄청난 장인정신의 작가님이시죠. 그림 보면 한 땀 한 땀 그린 듯한 그 배경. 근데 채우기도 연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안타깝습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데비님도 건강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엄쉬엄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환상마저 시리즈가 있고
리로드 그리고 리로드 건락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들어와서 블래스트가 애니메이션화가 됐고요. 더빙판도 있습니다. 보면 더빙판도 블래스트가 이제 환상마저 당시에 성우분들 그대로 한국 성우분들 기용이 돼서 참 그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라프텔에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예. 권동현님, 데비님이 건강해야 우리가 여기서 잘 놀 수 있어. 예, 알겠습니다. 보면 환상마전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사실 이게 환상게임 제작사가 만든 거라서 저는 환상게임 정도의 수준에 나왔을 줄 알고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그렇지 않았었죠. 보면 중요할 때는 작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림 보면 홍해아 같은 경우는 작품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홍해아 담당 작화 하시는 분이 정말 애정을 갖고 그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홍해아는 작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면 움직임이 거의 없긴 하지만 환상마전 그림 자체가 이게 중요한 장면, 이게 키포인트 이럴 때는 그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워낙에 이게 최욱이 그림 자체가 애니화하기 힘든 그런 그림체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환상마전은 중요할 땐 잘 나오긴 했는데 예, 괜찮긴 했는데 작품이 많죠. 그러고 보니까 독각시 진짜 블래스트 책 보다가 그냥 슬퍼서 울었어요. 독각시 최근 스포해도 되나요? 네, 제가 스포해도 되는지 일단 여쭤보고 스포해도 된다 궁금하다 독각시의 현 상황 궁금하다 이러시면 제가 스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그릴 땐 잘 그렸는데 환상마전이 이게 3장만 특히 못 그려요. 연출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3장 정말 못 그렸어요. 3장. 예, 환상마전은 3장 안티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3장의 작화가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편집할 때도 3장 많이 드러냈어요.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밤샘 작업하지 마시고 천천히 작품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장만 뭐라요. 3장만 솔직히 염도 얼굴이 3장이랑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한데 유독 3장한테만 얼굴이 진짜 3장 안티인 게 분명해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캐릭터들은 다 멀쩡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사오정도 마찬가지고 전에 사오정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팔이 어깨랑 분리가 돼요. 그 정도로 작품이 심해요. 환상마전 꽃승호님 3장 앞머리가 짜증났었나 봅니다. 근데 악역은 무지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이 연출 방식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성우분들이 이 일본판도 성우진이 굉장히 올스타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우정 성우님이 그 원피스 상디역의 성우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우님이다가 이제 저팔계는 이시다 아키라 성우님 그리고 3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이게 일본판 성우분도 굉장했는데 보면 성우진 캐스팅하느라고 제작비를 다 써서 그림을 이렇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우들의 연기를 작화가 못 따라가요. 연출도 꼭 이렇게 반씩 나눠서 이렇게 슬라이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버랩 식으로 나온다든지 뭐 과거 회상하면 한 명 액자틀처럼 한쪽에 있고 왼쪽에서 과거 영상에 막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죠. 저는 이게 환상마전을 보고 나서 리로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아, 그래. 그래도 리로드면 새로운 시리즈는 그래도 작화가 좀 낫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웬걸 리로드가 더 했어요. 아, 참.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근데 우리 회식 언제 하나요? 코로나인데 회식이라니요. 꽃승호님, 상디 지금 눈썹 너무 싫어요. 아, 이인호님, 3장을 쌈장으로 만들어버림. 그냥 리로드는 캐릭터들 옆모습이 쫙 나오면 옆모습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사선이 없고 다 옆모습이 웬 이렇게 뭉툭뭉툭 굵직굵직. 뭐 그래도 리로드는 그냥 초반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신 에피소드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 캐릭터 어딨지? 캐릭터 이 신 에피소드만 작화가 좀 멀쩡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얼굴이 그냥 이상해요. 신은 진짜 잘 그렸어요. 근데 리로드에서 제일 볼만한 건 마지막 한 5편? 5편도 안 될 거예요. 신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그 에피소드만 볼만합니다. 예. 통기수기님, 차라리 제작비가 부족했으면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처럼 종이라도 써서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환상마전에서 크로스로 이렇게 전개한 게 나름대로 제작비를 충당하고 이 연출을 하려고 애쓴 것 같은데 이게 더 복잡했죠. 근데 이제 그 남자 그 여자는 연출력이 대단했고 그게 독특하고 그 분위기나 이 작품의 그 감성이랑 잘 어울렸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환상마전 그게 아니었죠. 액션 씬이 정말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 액션 씬이 그냥 휙 하면 다 죽어있고 다 쓰러져 있고 뭐 그래도 리로드는 이게 뭐가 살렸냐면 PS가 살렸습니다. 최후기 PS. 개그씬은 재밌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혼자 루돌프 옷 입고 있는 3장.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아, 이런 코로나 시조세가 늙은 대비님 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네. 코로나가 아니어도 전 신비주의로 남고 싶기 때문에. 개그 편은 재밌었어요. 예. 근데 이 개그 편하고 신 에피소드 빼면 그냥 뭐 얼굴이 그냥 그나마 이게 환상마저는 역삼각형이어도 눈, 코, 입은 제대로 달려 있었는데 여기는 얼굴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 프리베이트님, 제일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귀여운 루돌프 옷을 입혀놓다니. 꽃승원님, 애초에 채우기 만화책을 애니화하기엔 손을 댈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러스트가 움직이는 거나 다름없는 퀄리티를 기다리는 거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준호님, 뭐냐고, 바퀴 더듬이냐고. 사오정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다른 건 솔직히 홍해아죠, 홍해아. 저는 진짜 환상마전에서 홍해아 작품을 거의 못 찾았어요. 그래서 환상마전에서 홍해아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팬이 되었는데 리로드에서 와장창. 지금 제가 안짜기 애니를 3부까지 했죠. 1, 2부가 이제 환상마전이고 3부가 리로드고 이제 4부가 이제 리로드 걸락만 남았는데 지금 리로드에서 이제
홍해아가 세뇌당한 상태로 끝났죠. 리로드 건락에서 이제 그 결말이 나오는데 작화가 너무 달라서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들어요. 지금 제가 그래도 갖고 온 게 홍해아 제일 잘 나온 짤이에요. 그래도 환상마저 때 홍해아로 돌려놓았으면 걸락 해야 되는데 걸락에서 이제 헤이젤도 나와요. 예, 헤이젤도 나오는데 참 시기 봐서 꼭 다루겠습니다. 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홍해아가 주인공으로 오해하신 분도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보면 환상마전에서 많이 달랐죠. 이 얼굴 그게 홍해아가 굉장히 주인공스럽게 나왔던. 데비님 궁금한 게 분점 내신 편집점 2는 본점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보통 극장판 같은 걸 극장판을 많이 올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초창기에 했던 걸 올려놓은 거고, 그리고 뭐랄까, 2는 보통 극장판 영상을 주로 올리는 것 같아요. 지브리에 뭐 이런 거. 잠보님, 항상 잘 때만 듣다가 생방은 처음 듣습니다. 송현직님, 봉신년이 다시 안 나오나 완결 안 나서 애니는 오리지널로 끝났잖아요. 그쵸? 리로드도 오리지널 설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래도 이게 등장인물들의 과거사는 잘 다뤘어요. 변경 거의 없이.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변경된 게 이제 아무래도 수위 조절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8개 에피소드가 제일 많이 바뀌었죠. 8개의 원래 이름이 저오능이었는데 이제 보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연인으로 나오잖아요. 화남이 그냥 연인으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누나였죠. 친남매. 이제 고아원에서 만났다가 이제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남매였는데 그런 남매로 기억합니다.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스토리가. 남매였는데 이제 요괴한테 바쳐야 된다, 요괴한테 제물로 한 명이 가야 된다 이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화남을 아예 넘겨줘 버리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8개도 고아였고 화남도 고아였으니까 그냥 마을 사람들이 제물로 8개 없는 사이에 그냥 넘겨줘 버리죠. 그리고 그거에 분노해가지고 8개가 마을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고 이제 요괴의 소굴로 가가지고 백암마왕의 부하들 다 죽이고 백암마왕의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요괴를 너무 많이 죽이는 탓에 그리고 요괴를 원망하는 그 마이너스 파동이 과다해져서 인간이었던 8개가 요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저우능이 본명인데 이제 죗값을 치르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받는다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8개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저 8개라고. 이 과정에서 저는 사우정하고 만난 이 장면 좋았습니다. 둘이 이제 서로를 비슷하게 바라보고 동질감을 느껴서 친구가 되는 장면. 애니메이션에서도 여기 8개의 과거 에피소드 참 잘 풀어냈다고 생각해요. 이 연출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반씩 쪼개서 뭐 이렇게 나오고 액션씬도 그렇고 했지만
그래도 색감을 참 잘 썼달까? 예, 환상마전에서 그 성우분의 연기도 정말 한몫했고 이 연출이 끊어서 가는 연출임에도 이 이미지를 참 잘 썼어요. 색감이나 이 효과음 이런. 그리고 보면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순화된 게 이 장면이죠. 원래는 이제 8개가 그 배관망의 부하였던 그 요괴들이 이제 복수를 하러 오니까 좋다 그럼 내 몸을 가져가라고 스스로 누나를 뽑는 장면인데 애니에서는 그냥 누나를 뽑는 게 아니고 눈에 상처를 낸 수준인 걸로 변경이 됐죠. 근데 이제 8개가 누나를 뽑는 바람에 이제 의안을 착용하고 오른쪽에 이제 안경을 끼는 외안경을 끼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냥냥님 안녕하세요. 트라이건을 좋아해서 처음 데비님 영상을 트라이건 편으로 봤었습니다. 라이브는 처음 들어왔네요. 영상 보다 보면 목소리가 진짜 스토리에 더 빠져들게 만드는 목소리세요. 1년 전쯤에 처음 영상 봤는데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심 잃지 않고. 트라이건이면 제가 진짜 초창기 영상이네요. 제가 H2 다음으로 다룬 게 트라이건이었는데 첫 30분 안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만화책에서 이 장면 정말 자극적인 장면으로 나오죠. 예. 근데 이걸 차마 애니로 다룰 수 없어서 그냥 눈에 피나는 걸로 바꿨던. 그래서 이제 보면 8개가 눈 한쪽까지 다 뽑기 전에 이제 50이 말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저 8개로서 삶을 살다가 또다시 이제 배관망의 아들이 식신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되살아나서 복수를 하러 오니까 자신의 과거사를 가지고 흔드니까 그 식신을 무너뜨림으로써 본연한 자신에 대한 확립하는, 과거와 직면하고 그걸 이겨내는 그런 장면. 보면 체육의 첫 번째 시리즈는 등장인물 4명의 이제 과거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인물들과 만나고 과거를 직면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트라이건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랬나요? 트라이건은 워낙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꼭 하려고 했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장면 나오려면 19금 달아야. 그쵸. 예. 19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눈알 그다음. 보면 채우기의 가장 큰 특징은 또 전생이 나온다는 점이죠. 서유기에서도 실제 전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의 전생 스토리에서도 그 인물들 이름이 서유기에서 나오는 원작 이름이랑 똑같이 나오죠. 제천대성이라든지 천봉원수, 금성동자 이렇게 이름이 다 나옵니다. 박세은님, 전 이누야샤 더빙 비교 영상 보고 구독했어요. 늘 응원해요. SM에서 이누야샤 OST 나온대요. 진짜요? 더빙 비교 때면 제가 한 4년 전? 진짜 오랜 팬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전생 스토리도 참 가슴 미어지는 스토리였죠. 천봉원수랑 권렴대장, 맞아, 권렴대장이죠. 이 둘 관계도 재미가 있었고, 보면 금선하고 오공의 관계는 특히나 또 부모 자식 같은, 참 이 장면 보고 나서는 태양 같다는 말만 들어도 뭉클해지는. 애니사랑님, 이누야샤는 이누야샤 보는 게 아니고 세쇼마루님 때문에 본 거죠. 솔직히 저도 세쇼마루 파였습니다. 예. 어쨌든 전생 스토리도 참 재밌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상마전의 경우
그 일러스트 컬러 일러스트가 나오기 전이었는지 몰라도 사오정의 전생이었다고 해서 사오정처럼 머리 붉은색으로 나와요. 권련대장은 참고로. 근데 이제 뭐 OVA 최욱이 외전하고 블래스트에서 나오는 과거편에서는 이제 다 칼라로 나오죠. 다 블랙으로 나오죠, 머리가. 그리고 이제 나타 같은 경우도 환상마전의 머리 컬러가 아니고 이제 금발인 걸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이누야샤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쇼마루 이야기로 돌아갔는데요. 뭐 참고로 세쇼마루 성우분이 그 김승준 성우님, 여기 8개 담당 성우님이시죠? 한국판. 세쇼마루님이 로판 남주상이라고. 참. 현재는 지금 블래스트가 연재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어디까지 나왔죠? 이제 그 독각시 희생이 나오고, 전 블래스트에서는 그 삼작법사 참 멋지더라고요. 여성 삼장법사가 나오는데, 보면 현장 삼장법사의 여성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이인호님, 저는 비오는 장맛날 데비님 몬스터 영상 보고 구독했네요. 그래서 먼 훗날 몬스터 실사화 리뷰 기대합니다. 여러분, 실사화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비반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 참. 지금 실사 리뷰 그 비교 애니메이션의 에피소드 원래 갖고 있던 이제 뭐 스토리랑 그 의미, 그리고 뭘 오마주 했는 건지 뭐 이거랑 이걸 얘기하면서 실사화가 뭘 안 다뤘고 뭐가 부족했고 뭐가 조금 없었는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새로 안짜기 애니 말고 처음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지금 많이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재미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편집하고는 있는데. 하나부터 열님, 강연금은 이미 실사화 한 적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사화 리뷰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몬스터 실사화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젊었으면 딱일 듯한데요. 요한 역할. 요한은 정말 최고 미남이 해야 되는. 그렇죠? 강연금 실사화 보지는 않았는데 왠지 굉장히 오글거릴 것 같은 크크크크. 실사화 그냥 저는 예고편만 봤는데, 보면 에드워드 엘릭이랑 이름만 들어도 서양인이잖아요. 네? 영어권 인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인한테 금발 가발 씌워놓고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다들 실사화 하시는데 늙은 데비님 괴롭히지 마세요. 아, 참. 예, 애니만 보고 끝내도록 하죠. 만화책만 보고. 블래스트에선 이제 만약에 작가님이 계속 연재를 하신다면 나탁하고 오공이 다시 만나서 그런 과거 전생이 아니죠. 오공한테는 과거사에 대한 해결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시리즈라고 하셨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작가님 건강 상태로 봐서는 결말을 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데비님 저만 괴롭힐 겁니다. 저 괴롭힘 받는 거 안 좋아해요. 아, 정말. 김야나님, 항상 본작과의 차이를 알려주셔서 영상에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실사화 이게 내용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실사화 내용만 이야기하면 다들 중간에 나가실 것 같은. 그래서 뭐 어차피 비밥을 제가 요약을 할 때 에피소드를 다뤘다기보단 전체적인 스파이크의 과거사를 위주로 다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추가 영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에피소드별로 지금 나눠서 뭐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실사화 1화인 카우보이 가스펠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서 아스테로이드 블루스를 다뤘다. 뭐 비너스팝에선 카우보이 펑크, 뭐 도그스타 스윙에선 들깨 스트러트 뭐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같이 엮어서 만들었어요. 일단은. 예, 그리고 나레이션이 조금 다릅니다. 안짜게니처럼 이제 좀 안짜게니가 완전 설명 그런 느낌이면 뭐 설명인 거는 똑같은데 조금 말하는 식으로 조금 편하게 썼어요. 예. 줄줄줄 나열하기보다는 그냥 끊어서 좀 썼는데 어색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편집할 때 이게 재밌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인호님, 우주님처럼 돈 주고 괴롭히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무섭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송현직님, 스파이크는 예전에 키아누 리브스로 제작하려던 게 엎어진 게 진짜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네. 아, 나탁하고 오공의 관계 참 둘이 꼭 둘이 얘기했던 대로 함께 즐겁게 한번 뛰어노는 장면을 봐야 할 텐데요. 체육위에서. 나나도 그렇고 작가님들의 건강 상태가 참 걱정입니다. 예. 통기수기님, 어쩌면 가장 완벽했던 작품들을 깎아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실사화. 승길리님, 체육이 뜨문뜨문 봐서 줄거리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요즘 데비님 목소리 듣다 잠드네요. 흐흐, 잠잠한 목소리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스파이크 연령이 상관없는 거였으면 키아누 리브스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요. 그냥 근데 실사화 보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전체 다 보신 분은 없겠군요. 거의 스파이크는 그냥 그 감독이 일본 사람으로 설정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파이크가 작중에서 보면 고기를 못 먹어서 한장한 인물같이 나오잖아요. 맨날 오늘은 고기 먹고 싶다. 배고프니까 맨날 오늘은 고기 좀 먹고 싶다. 오늘은 좀 컵에 안 담긴 것 좀 먹고 싶다. 맨날 이러잖아요. 컵라면에 질려가지고. 근데 실사화에서는 국수 매니아로 나옵니다. 일부러 국수를 찾아가서 먹고 초밥 좋아하고. 일본 사람.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내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건가? 정체 궁금하네요. 권동현님, 오 아키라다. 오 아키라인 거 어떻게 아세요? 아시는 분 있을까 싶었는데 이 장면 그거죠. 그 오토바이에다가 배터리 장착하는 장면이죠. 카이한님, 망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명작인지 확인하려고 만든 거야. 비밥 실사 제작진. 왜 그걸 확인하려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인호님, 이 작품을 클램프에서 만들었으면 오공과 나탁의 관계 더 애틋하고 뜨거웠겠죠. 8개와 5 정도. 잠시만요. 동성 뭐 브로맨스 같다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작가님은 그거에 염두를 두고 만든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 아키라도 실사화한다고요? 아키라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예. 참고로 제가 비밥 감독이 누구냐고 제가 막 그랬었잖아요. 연출이 안드레 네멕이라고 닌자 거북이
닌자 터틀 만든 감독이더라고요. 각본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나우 유시미 그 마술 그 영화랑 그 감독이 연출하셨고, 각본은 마블 코믹스 작가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사화가 그렇게 됐구나 싶어요. 솔직히 마블 코믹스 보면 그 좀 로맨스나 이런 쪽이 좀 자극적인데 어쩐지 네. 줄리아와 스파이크 그리고 비셔스의 관계가 치정극이 됐길래 이게 어찌 된 건가 했었는데 각본이 마블 코믹스 작가라니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실사와 리뷰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이제 사연을 읽어야 될 텐데 사연이라기보다는 질문입니다. 제 채널에 실사래. 자꾸 제가 실사와 얘기하니까 실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비밥은 실사화 만들지 말고 극장판으로 해서 스파이크하고 이제 비셔스 옛날 조직 관계만 나와도 저 충분히 극장판 보러 갈 거였을 겁니다. 예.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실사화 금지여라고 하시네요. 네. 사연이라기보단 질문인데 네. 선계전 봉신연의에서 달기 세자매가 삼류 악당처럼 처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봉신연의 자체가 너무 비엘스럽다고 느끼는 건 저뿐인가요? 주인공 일행들은 거의 미남이고 적대하는 세력들은 미녀들이고 뭐 그런 설정입니다. 최유기 관련 방송이니 최유기 관련 질문도요. 최유기를 비롯해 드래곤볼, 나라라 슈퍼보드, 주성치 서유기, 갓오브 하이스쿨, 화유기, 마법 천자문 등등 모두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죠. 그래서 서유기 원전도 읽어봤는데 2차 창작물들보다 오히려 재미가 없더군요. 특히 3장은 바람 그 자체이고요. 데비님은 서유기 원전 읽었나요? 읽었으면 그 소감은 어떤가요? 그리고 서유기 관련 작품 중 제일 좋아하는 건 최유기인가요?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서유기 옛날에 읽어봤는데 기억은 거의 안 나고요. 네. 그리고 서유기 관련 작품 중 제일 좋아하는 건 최유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법 천자문은 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군요. 잠시만요. 송현직님, 비밥 극장판은 천국의 문 말고도 있나요? 천국의 문밖에 없습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정모는 저한테 문의해주세요. 정모 없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이 성계전 봉신연의에서 달기가 삼류 악당처럼 처리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게 제일 호평받는 이유죠, 애니메이션에서. 달기의 그 책략 캐릭터, 그 태공망 못지않은 그 두뇌 캐릭터인 게 굉장히 정말 악녀스러워서 더 매력적이었는데, 근데 뭐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게 달기의 머리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선인계가 다 꼭두각시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죽이는 그 연출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달기가 모든 일을 끝마치고 여와의 육체를 받아서 지구의 어머니가 되는 장면, 그리고 복희로서 이제 소멸되려던 태공망을 구해주는 그 달기의 모습,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뭐 근데 한편으로는 달기가 초반에 나올 때 너무 잔인한 짓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죗값을 안 받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초반 성계전 봉신연의 자체가 마지막 앞에 초반 부분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달기가 한 짓을 생각을 해서 이제 후반을 그렇게 악당으로 권상진학적 결말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일단은 원작 팬이었기 때문에 애니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요. 폐공 봉신연의도 그냥 폐공 봉신연의는
오프닝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애니화를 정말 못 만드는 것 같아요. 봉신년이 참 재밌는 작품인데.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내년 크리스마스에 정모합니다. 왜 점점 정모 이야기를 하시는지. 예. 저는 코앞에 크리스마스도 보내기 바쁩니다. 이재철님 주왕 문왕이랑 그 주공에 대한 묘사도 애니에서는 너무 없었어. 송현직님 주지용님의 육은 인육이었죠. 주지용님이 그거죠. 주지 술의 연못 고기 숲이란 뜻이었는데, 근데 여기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에서 나온 주지용님은 진짜 잽도 안 될 정도로 실제 그 역사에서 달기와 그 주왕이 즐겼던 주지용님은 정말 파렴치했다고 합니다. 예. 직접 검색해 보시길. 보면 이게 그 은나라 이야기가 이게 전설이다, 전설의 국가다, 주지웅님은 그냥 전설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갑골 문자가 발견되면서 은나라가 실제 국가라는 게 이게 인정이 됐죠. 갑골 문자에 주지웅님이 얘기가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 예. 정말 달기는 희대의 악녀인 걸로. 예. 그 체분 지형도 그렇고 포락 지형도 그렇고 달기가 만든 그 처형법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만화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참 이 만화책에서도 그렇고 이게 봉신년이 소설에서야 요괴로 나오니까는 요괴니까 인간 그런 게 없다 이 생각을 들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애첩인 소달기 그 캐릭터 그 인물이 여성이 그 주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게 참 끔찍합니다. 이인호님 정모할 때 식당 이름 실사화래요. 진짜.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정모 참여하실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모 안 합니다 여러분. 이재철님 주나라는 사실로 보는 게 맞음. 예, 그쵸. 이재철님 실제로 갑골문에서도 나오기는 함. 다만 달기만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은나라 마지막 왕도 달기 못지않은 쓰레기였음. 그쵸. 주왕도 엄청났죠. 예. 그냥 주왕하고 달기하고 다 나쁜 놈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죠. 봉신년이 그런 질문이셨고, 브로맨스스러웠다고 하신 것도 있었는데, 글쎄요, 전 그렇게 잘 못 느꼈어요. 미남 미녀인 거는 원래는 태공망이 할아버지죠. 72살로 나오는데 이제 선인이라서 소년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만약 실제로 진짜 어르신이었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소년만 한데. 외형적인 거는 만화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데비님 빼고 하시죠. 그러면 어쩔 수 구독자님 분들끼리 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연을 넘어갔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김하영님 사연이 레이디오 시작하고 접수가 돼서 여기 사진 하나 보내주셨는데 사진 좀 다운받고 하겠습니다. 김멸님, 데비님 영상으로 봉신년이 내용한 건 처음인데 형벌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 놀랬어요. 진짜 잔인합니다. 체분 사건은 그나마 애니가 안 나왔는데 체분이 정말 잔인합니다. 실제 있었던 형벌인데, 그 커다란 구덩이를 판 다음에 거기다가 독이 든 정갈과 그 정갈하고 독사, 수많은 독사를 그 구덩이에 풀어 넣어가지고, 보면 이제 백성들한테
그 명령을 내렸어요. 한 사람 한 가구당이라고 했는지 한 사람당이라고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3마리씩 바치라고 해서 그 큰 구덩에다 독사랑 정갈들을 다 풀어놓고 그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을 거기다 빠뜨려서 독사하고 정갈에 물리고 뜯어먹히게 하는 그런 끔찍한 처형이었죠. 어쩜 그런 처형 방법을 만들 수 있는지. 포락은 이제 불로 달군 뭐 고기판 같은 거에 걷게 만든 거였나? 뭐 그런 거였죠 아마. 정말 잔인합니다. 예. 잠시만요. 이 김하영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 사진은 잠시 보내고, 그리고 봉신연희에서 그 인육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희창의 아들인 배급고를 죽인 다음에 그 인육을 가지고 희창한테 줬는데, 뭐 만화책 같은 경우는 햄버거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걸로 나오죠. 근데 이제 원작이 아니고 실제 역사에서는 주왕이 자신의 앞에서 희창 보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배급고 인육으로 만든 요리를. 그리고는 명령 때문에 먹으니까 그걸 보면서 주왕이 비웃으면서 네가 그러놓고서도 성인 군자라고 할 수 있느냐, 지 아들을 먹고 있다고 막 비웃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잔인해요. 일단 김하영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 오픈이 왜 안 될까요? 잠시만요. 사진이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하고 여기 즉석에서 지금 그 사연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네, 사진 불러왔습니다. 네.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데비님. 데비님의 라디오 소식을 듣고 급하게 사연을 쓰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너무 늦어서 읽어주실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갑작스럽게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기말고사 준비하랴 선행하랴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바빠서 한동안 라디오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잘 때마다 데비님의 라디오를 꼭 틀어놓았답니다. 잠이 솔솔 잘 오더군요. 제 목소리가 좀 잠이 잘 오는 목소리지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급하게 사연을 쓰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대망의 기말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험이라 꼭꼭 잘 봐서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는 당당한 자랑입니다만 제가 공부를 좀 합니다. 그런 관계로 남은 시간 동안 완전 파이팅해서 다음 라디오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며 사연으로 못다한 얘기와 애니 관련 수다도 잔뜩 떨러 오겠습니다. 데비님 그리고 비대님들 추운 겨울 한 잔의 코코아 하나 커피를 마시면서 따뜻하게 보내시고 부디 연말 마무리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으니 힘들어도 조금만 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PS 밑에 있는 사진은 시험 끝나고 침대 속에서 따뜻한 라떼와 함께 읽을 저의 소중한 만화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만화책을 보니까 베르사유의 장미입니다. 야, 학생이신데 정말 고전 취향이세요. 손가락이 참 엣지네요. 손가락 옆에 시칼이라고. 이 에비추가 열심히 오이를 썰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기말고사 파이팅 하시고요. 부디 공부 좀 하신다고 스스로 자랑을 해주셨는데 부디 파이팅 하셔서 노력한 만큼의 성적을 받아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래서 다음에는 또 기말고사 어떻게 봤는지 또 리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연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마무리로 이제 11시 반까지 15분 남았는데 15분 동안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뚱이님, 크리스마스가 뭔데? 대체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크리스마스가 25일인데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아마 그 전주인 12월 18일 날 또 라디오를 진행할 것 같네요. 네.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랑 같이 보낼 거라 예. 마무리가 브로맨스 그림이라고 이인호님이 얘기하시네요. 이게 그 바다 제목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 사이죠? 네, 둘이 바다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권동현님, 크리스마스는 빼빼로랑 비슷한 거임. 문은경님, 크리스마스 그건 푹 자고 일어나는 날. 아 맞아요, 바다가 들린다. 맞아요. 바다가 들린다. 맞아요. 아 요새는 작품 전에는 보면 딱 그림체만 봐도 아 이거 무슨 만화다 딱딱 했는데 이 뇌 용량이 꽉 찼는지 요즘은 가물가물해요. 박세희님, 바다면 붉은 돼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붉은 돼지도 재밌었죠. 윤성진님, 데비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현재는 실사화를 열심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비밥. 좀 나레이션 방식도 좀 다르고 편집도 안짝인이랑 다르게 영화 뭐 오마주했다 그러면 영화 장면들 조금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겹쳐서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할 예정이에요. 아직 편집에 들어가지 못해 아직 대본 작업 중이라서 다음 주에는 올라갈 텐데 원래 목표는 이번 주말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습니다만 제가 실사를 이렇게 짚으면서 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몇 화까지 지금 대본 작업이 됐냐면 지금 다크사이드 탱고까지 5화까지 하고 6편인 바이너리 투스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어제 도그스타 스윙이라고 그 아인이 나오는 그 압둘 하킴 에피소드를 하는데 실사화는 정말 자극적으로 만들어져서 진짜 속이 다 거북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게 리뷰 그 느낌 같은 거를 이제 즉각 같이 옆으로 적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평을 했는데 평을 할 때 정말 단어를 순화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역겹다 막 이런 표현 쓰려다가 안 되지. 노코멘트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영상 보시고 제가 노코멘트 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할 말을 잃어서 할지 못한 말이라든지 이런 말을 있는 걸 보시면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저 대신 남겨주시면 정말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꽃숭어님이 제가 1인 제작이라고 이게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제가 작업이 많이 느린데 다른 채널이랑 다르게 제가 팀 작업이 아닙니다. 예,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상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편집도 제가 직접 하거든요. 예, 그래야지 이제 제가 좋아했던 장면,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더 넣어야지 뭐 해야지 뭐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다 생각이기 때문에 혼자 계속 하고 있는데 늦어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데비님 천천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문은경님 프로젝트 데뷔. 권동현님 우리 데뷔님 그만 좀 늙게 해줘요 좀. 아 참 늙는 것도 서러운데 불리는 것도 늙다고 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이 4일이니까 27일만 있으면 한 살 더 먹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요 이제.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 뭐 늙는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건지 참. 뚱이님 늦어도 퀄리티 있는 영상 오히려 좋습니다. 문은경님 우리 데뷔님 오래오래 채널 운영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멸님 데뷔님 덕분에 궁금은 한데 다 보기엔 어려웠던 애니들을 요약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권도엽님 실사판 작업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데뷔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고 싶어요.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만 보고 싶어요. 아 정말 제가 실사판 리뷰를 한다고 했던 이유가 10시간 본 시간이 아까워서 한다고 했는데 참 다시 짚으면서 또 봐야 되니까는 참 피곤하더군요.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우리 늙은 데뷔님 귀엽고 어리시군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통하지 않습니다. 유빈님 데뷔님 리뷰 영상 보면서 한글 더빙 애니 DVD 수집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아 구하기 쉽지 않죠. 예. 구한다면 정말 레어템을 구하시는 거군요. 그냥 솔직히 요즘 최근에 나오는 DVD 한국판도 구하기가 힘든 판에. 예. 단영님 데뷔님 올려주시는 영상들 보면서 회춘하는 느낌이었는데 비밥 리뷰는 보다 한 10년 늙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애니메이션하고 좀 많이 섞었으니까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그래 비밥이 원래 이랬지 이런 느낌 가지시라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뚱이님 여러분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 리뷰가 기다려지지 않나요? 전 안 기다려지네요. 예 왜냐면 예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열님 크리스마스라 하니까 이번 달 22일에 제가 좋아하는 발레리노가 주역으로 무대에 올라가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티켓도 못 사고 기차표도 못 산 게 아쉽습니다. 그렇겠군요. 뭐 이럴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수희님 방송 배경음 지금 무슨 애니인가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인데요. 바다가 들린다 라는 작품입니다. 네.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데뷔님 러브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저도 구독자님들의 사랑과 요새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많은 관심에 힘입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11시 23분까지 3분인데 이제 30분까지 7분 남았네요. 요새 말도 헛나와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6분 남았네요. 6분 동안 네,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뚱이님 원령공주 리뷰 언제나 기대 중입니다. 지브리는 자연과 관련된 만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원령공주도 재밌죠. 보면 뭐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비행기 이런 쪽에 매니아시다 보니까 직접 디자인한 그런 비행선 그 메카를 보는 거가 재미인 것 같아요. 예. 연진전님
다음 주부터 전공 시험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데비님 방송 들으면서 과제하는 중입니다. 전공 시험이라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시험 빨리 끝나셔서 뭐 미뤄뒀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뭐 미뤄뒀던 취미나 휴식 취하셨으면 좋겠네요. 송현직님, 그러고 보니 지브리는 실사화한 게 없네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다행이죠. 예. 누가 나우시카를 해도 절대 충족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권동현님, 하야오 아재가 실사와 오키할 리 없음. 보면 OTT 사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매체에다가 허락을 한 게 이제서야지 이제 그 VOD 서비스를 오케이 하셨는데 함부로 실사화를 오케이 하실 리가 없죠.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이제 부끄럽다시는 늙은 데비님 귀여우셔. 감사합니다. 하나부터 열님, 지브리 실사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아 정말. 실사 조금 있잖아요. 그 은혼에서 은혼 실사화에서 샤 아즈나브리 나우시카 비행선 타고 나오잖아요. 그 비행선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하는데 건쉽 뭐 이런 거 타고 나오잖아요. 조 H님, 데비님 요약본으로 카우보이 비밥 입문했는데 넷플릭스 실사 보고 나서 손절했습니다. 애니는 명작이에요, 여러분. 비밥. 아니 저는 우려되는 게 실사화 보고 원작도 이렇다고 생각하실까봐 정말 걱정해요. 예. 이인호님, 붉은 돼지 탈 쓰고 CG로 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실사화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심장이 두근이 참 다른 의미로 두근. 윤성진님, 단영님이 나우시카가 타고 다니는 것이 메베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진님, 데비님 방송 듣고 나면 애니메이션 보는 게 취미가 생겼어요. 데비님. 정말요? 좋은 취미입니다. 통기수기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어떻게 실사화할 건데요? 성 어떻게 실사화할 거냐고. 그거 피규어 같은 거 만들어서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거 확대해서 쓰지 않을까요? 권도현님, 안노도 뭐 하나 하긴 했죠. 고질라. 고질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꽃승원님, 지브리 실사화 있어요? 마녀 키키요? 키키가 정말요? 알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비밥은 보고 나서 지금 계속 안 보는 삶이라 하고 있어가지고 참.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데비님 제 거입니다. 전 제 거예요. 전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통기수김님, 설마 파워레인저처럼 하면 진짜 안 돼요. 실사화 그만 얘기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실사화 작업하고 있는데. 꽃승호님, 심지어 마녀 키키가 싱그럽게 바다 위를 날아다닌답니다. CG로. CG로. 그래요. CG로 가상에서는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죠. 단영님, 키키 실사화 검색하고 말았어요. 보지 마세요. 다들 눈 버려요. 전 안 볼 겁니다. 제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 11시 30분까지 1분 남았습니다. 네, 좀 있으면 헤어질 시간이네요. 아마도 다음 레이디오는 다다음 주에인
12월 18일 날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제는 아직 고민 중이라서 주제는 그 커뮤니티에다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자주자주 방문하셔서 소식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부터 열님, 그거 볼 바에는 해리포터 보는 게 낫겠군요. 그렇네요. 키키 볼 바에야. 실사와 킬키 볼 바에야.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실사와 금지입니다. 예. 이인호님, 털이 보송보송한 CG에 토토로와 고양이 버스 생각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아프네요. 그냥 애니는 애니로 남고 그냥 그 제작비로 극장판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비밥 실사화 그냥 보면 실사화에서 비밥 그 스파이크하고 비셔스의 그 예전에 그 레드 드래곤 시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레드 드래곤 시절 그게 감독 픽션이겠지만 그냥 그걸 극장판으로 내줬으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훨씬 재밌는데 실사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뚱이님, 데비님 저 오늘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생일이셨군요. 지금 오늘 30분 남았는데 뚱이님, 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레이디오 생일이신데 저 레이디오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일이시라고 했는데 12시까지 29분 남았는데 29분 남은 시간 동안 더욱 행복하고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청자분들도 같이 생일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왜 그대는 우주님, 뚱이님 생일 축하드린다고 하시네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방송이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저와 함께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다음 주 주말 예정된 그 라디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만들고 있는 실사화 리뷰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안짜게니도 다음 바로 할 거니까 네, 다음 영상으로 빨리 만나뵐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코로나 시대에 파이팅 넘치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데뷔 뿅. 예, 감사합니다. 10초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